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홍재열이 돌아온다면 편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위 재생 목록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재열이 돌아오는 시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홍재열은 외모지상주의 초반 인기순위 탑3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지만 호스텔 편이 끝난 이후 이상하리만큼 전투적인 면모나 활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거나 악역으로 유통기한이 다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현재 1회가 4대 크루 통합을 하려는 모습을 통해 홍재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됐습니다. 1회에는 그동안 지용고 소속의 박형석과 호스텔 그리고 송유한과 빅딜이 1회의 계열사들을 침공하는 일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됐지만 2계열사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서성은을 통해 3, 4계열사를 재구축하였고 이후 다른 크루들이 1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유진은 호스텔을 공략했고 호스텔의 인원인 장현과 최원석을 역으로 이용하여 현재 5계열사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 그런 세력들을 데리고 다음 계획은 사실상 남은 4대 크루인 빅딜을 잡으려고 현재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현재 빅딜이 지원을 바라야 할 세력이 바로 재용고입니다. 재용고는 지금 외모지상주의에서 빅딜과 1회에 버금갈 만한 3대 세력이라고 불릴 만큼의 엄청난 괴물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퇴를 한 이태성을 제외하고 진호빈이 만약 재용고 세력에 편성된다고 했을 때 그의 힘은 4대 크루 헤드급 실력으로 추정해도 될 듯 싶고 기본 병력은 번너크를 주로 이룰 것이며 경지를 배울 것으로 추정되는 이진성과 흑하 바스코, 심지어 종건급 이상의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각성 박형석이 1회의 2계열사 편 끝에서 빅딜의 편에 섰으니 1회와 빅딜의 전쟁에선 재용고 세력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속에서 저번 1회의 2계열사엔 진호빈이 나왔더라면 이번엔 홍재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재열은 외모지상주의 초반 에피소드부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박형석의 든든한 아군 중 한 명으로 석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재열이 큰형석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캐릭터가 아니며 작은 형석을 도와서 어떻게든 큰형석을 구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큰형석을 납치한 곳은 1회인지라 빅딜과 1회의 전쟁에서 홍재열은 피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죠. 만약 2편에도 홍재열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 에피소드인 1계열사에서 작은 형석이 큰 형석을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홍재열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적인 시점에서 재열이 등장할 떡밥이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근거는 홍경영 회장이 작은 형석에게 했던 언급이 있는데요. 큰 형석이 납치당했을 때 작은 형석은 죽다 살아났고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홍경영 회장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경영 회장은 현재 알렉산더 소피아는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녀를 부를 수 없어서 사람 한 명을 붙여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언급은 아무래도 새로운 캐릭터 혹은 홍재열 둘 중 한 명이겠지만 큰형석과 제일 연관성이 있으며 심지어 본인 역시 무조건 가려고 하기에 홍재열이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홍재열이 이 두 개의 에피소드 중 한 곳에 나오게 된다면 그의 전투력 수준은 과연 어떨까요? 홍재열이 활약하던 시점 그의 격투 스타일은 시스테마와 아르니스였으며 그는 다른 등장인물들과 잘 겹치지 않는 가장 이질적인 격투기를 구사했습니다. 아버지 홍경영 회장이 무려 용병이라는 알렉산더 소피아를 불러서 가르쳤기에 무술의 숙련도 또한 높으며 홍재열이 구사하는 격투기는 모두 살인무술이기에 적어도 재용고 내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 부분을 뒷받침해줄 근거는 현재 외모지상주의에서 맷집의 경지를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서성은과 이태성이 있는데요. 그중 이태성은 독보적인 근육과 지방층으로 인해 공격을 흡수하는 식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기 때문에 전에 이도규가 보여줬던 맷집을 보여줬습니다. 중구조차 데미지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평가했던 이태성 특유의 맷집과 지방을 홍재열은 무시하고 실컷 두들겨 팼으며 그의 시스테마 하나하나에 공격 자체가 거의 망치급의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성에게 확실한 데미지를 누적시킬 수 있었고 재열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무기술인 칼리 아르니스를 통해 휘두르는 속도가 시속 250km에 달하여 작중 최강급 맷집을 자랑하는 이태성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죠. 이 모습만을 봤을 때 종합하자면 홍재열은 시스테마와 칼리 아르니스라는 두 가지의 살인 무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크루 헤드급 강자입니다. 아직까진 그의 실력은 과거 시점인지라 지방 크루 헤드급 정도일 것이며
훗날 큰 형석이 납치됐다고 했을 때 외모지상주의 특성상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거나 다음에 꼭 지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홍재열 역시 큰 형석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 또는 자신의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신념을 통해 저번에 달궈진 머플러를 그대로 잡고 싸웠듯 재열은 죽을 각오를 각성하여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모지상주의에서 재홍고 세력의 파워 밸런스를 봤을 때 이진성은 지공섭에게 맷집에 관련된 경지를 배울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고, 바스코는 힘에 관련된 경지, 박형석은 종건급에 해당되는 힘이지만 능력이 카피인지라 기술에 관련된 경지가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홍재열은 그동안 무기수를 주로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봤을 때 장점을 이용한 파워를 각성시킬 만한 전투력이 나올 듯 싶은데요. 도중 전에 작은 형석이 보여줬던 소피아류 비기를 어쩌면 홍재열이 사용하면서 파워를 업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돌아온 홍재열에 관련된 분석편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홍재열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